감자는 돼지의 사과라고 할 정도로 우수한 채소입니다. 1년 중에 낮 길이가 가장 길고 밤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을 하지라 하고 하지를 감자 캐먹는 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에서 9월까지 맛이 좋기 때문에 하지감자라고도 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감자의 풍부한 각종 비타민과 단백질,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들은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감자도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꼭 주의가 필요한 감자 섭취 방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감자를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감자는 먹는 방식에 따라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감자를 요리할 때 쓰는 기름이 오히려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어 참 중요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감자볶음을 만들 때 건강을 위해서나 향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참기름 또는 들기름으로 볶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소한 맛을 위해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감자를 조리하면 위험성은 훨씬 높아지는데요. 참기름과 들기름의 발연점은 약 170도로 발연점을 넘어서면 강력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데요. 1등급 발암물질로는 담배와 석면, 비소와 카드뮴 등이 있는데요. 벤조피렌 또한 이런 발암물질과 같은 등급입니다. 벤조피렌을 섭취할 경우 적혈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장기간 노출되면 생식 기능 저하와 암 발생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데요. 위암과 피부암, 췌장암 등 여러 암의 발병률을 크게 높이지만 특히 폐를 통해 흡수되므로 폐암 발병 위험을 가장 크게 높입니다. 이런 벤조피렌은 물질을 가열할 때뿐만 아니라 참기름을 짤 때도 나올 수 있어 저온 압착으로 만들어진 참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볶음이나 튀김 요리 시 참기름과 들기름을 넣게 되면 조리 온도에 따라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넣지 말고 요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가열을 마치고 식은 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냉장고에 보관되거나 냉동 보관된 감자튀김 등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자를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감자의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는 감자 속 환원당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증가한 환원당은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감자의 아스파라긴과 결합해 아크릴아마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발암 추적 물질로 환원당이 풍부해진 감자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할 때 생깁니다. 냉동 보관된 감자튀김을 바로 에어프라이기로 조리해 드시는 경우가 딱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튀기게 되면 대부분의 비타민이 파괴되고 우리가 자주 먹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주로 라드 또는 쇼트닝을 사용하는데 이런 기름은 산화되기 쉽고 조리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생감자 또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한 후 바로 볶거나 튀기게 되면 말씀드린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기 때문에 암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감자를 냉장 보관하였다면 볶거나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이기 때문에 발암물질 생성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감자 조리법은 감자전과 감자조림입니다. 감자전과 감자조림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주의해야 할까요? 사실 이 두 가지 음식을 말씀드린 이유는 조리할 때 재료들 때문인데요. 감자전을 바삭하게 굽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기름들에는 오메가6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많이 들어봤는데
오메가6는 어떤 성분일까요?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섭취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들 두 가지 지방산은 체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어서 사용되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효소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오메가6 지방산으로부터 만들어진 물질들의 경우 염증 반응, 혈전 생성을 유도합니다. 반면 오메가3로부터 생성된 물질들은 항염증 및 혈전 억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6와 오메가3를 4대1 정도 비율로 섭취해 주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전은 오메가6의 섭취량을 늘려 염증 반응을 유도해 추천되는 조리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자조림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부분 감자조림은 달짝지근한 맛이 나도록 조리하는데 설탕뿐만 아니라 물엿과 올리고당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사실 이런 당류를 집어넣지 않고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맛있는 반찬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조리법에 익숙해지시게 되면 고혈당 상태로 만드는 좋지 않은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하더라도 이런 반찬을 통해 고혈당 상태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몸속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당독소는 우리 몸의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이 설탕이나 당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습관이 계속될 경우 당뇨나 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니 평소 반찬을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감자조림 같은 조리 방법을 가진 반찬을 줄이시고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감자 드실 때 피해야 될 조리 방법과 함께 드시면 안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첫째로는 감자를 조리할 때 참기름과 들기름으로 조리하면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차갑게 냉장되거나 냉동된 감자를 바로 조리하게 되면 환원당이 증가하고 이 환원당이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냉동된 감자튀김도 주의해야 한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만약 차갑게 냉장된 감자를 조리하셔야 된다면 끓는 물로 삶거나 찌는 것을 추천드리니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감자전과 감자조림 같은 조리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자전을 바삭하게 조리하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고르게 되는데 그런 기름들은 오메가6 성분이 많아 염증을 늘릴 수 있어 감자전 같은 조리 방법은 피하는 게 좋고 감자조림 같은 달달한 반찬은 설탕과 올리고당 등 당류가 많이 들어있으니 평소에 이런 반찬을 줄여 당류로 인한 노화, 치매 및 염증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